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내년 이민년의 갑일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띠를 위주로 제가 운세를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실제 현재 그 사주팔자의 개념에서 이러한 것을 자평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평 명리에서 주로 활용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그 사주를 분석해서 운세를 파악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갑일간 여러분들께서는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명리학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갑일간에는 갑자일주가 있습니다. 갑자일주가 내년은 2022년 이민년이 되는데, 이민년이 되면은 일단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선 갑일간에 해당하는 특징은 뭐냐면, 갑일간에서 요 지지만 계속 바뀌는 것이니까요. 갑만 보자면 우선은 임이라는 글자는 곧 인수, 편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는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임비의 운이 들어왔다고 일단 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임이라는 글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나누면 이 천간이라고 하는 측면, 물론 이제 다른 명리학자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것을 분류할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천간이라는 것은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지라는 것은 그 행위를 받쳐주는 환경으로 주로 일단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여나가는 입장입니다. 즉 뭐냐면은 내년에는 임이라는 행위적인 측면이 인이란 호랑이라고 하는 환경을 함께 대동하고 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즉 뭐냐면 이제 요것만 보자면 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인이 되는 것이니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 중에서 조금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정의는 일반 학문이라고 한다면, 편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 학문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통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할 때 인수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히 이렇게 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특수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권력형 조직에 가담하고 있을 때 편인이 와서 승진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인이 인이라고 하는 이 갑의 강력한 뿌리를 대동하고 온 것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런 것을 이제 갑이 인을 보면 12운성으로 걸록이라고 하는데, 즉 임수가 갑의 걸록을 대동하고 온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이 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갑은 인에 굉장히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고 본인의 어떤 그 상대적인 힘이 굉장히 왕성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임이라는 글자를 공부로 해석하면 그동안 공부에 의해서, 본인이 공부를 했던 것에 의해서 본인이 드디어 굉장히 활동성이 왕성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을 윗사람이라고 보면, 왜냐하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니까 본인의 윗사람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대동하고 왔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이라는 글자를 또한 이제 뭔가 합격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의 학위로 얘기를 한다면, 이 본인이 특히 어떤 특수한 학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학위를 받아서 본인의 굉장히 그 뿌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라는 글자를 원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자만 보자면, 이 자라는 것은 갑이 볼 때 인수의 시공간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자중에 임계가 있는데, 임은 곧 편인이 되고 개는 곧 정인이 되는 것이니까 갑은 편인과 정인의 잠재력을 다 갖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라는 것은 어쨌거나 갑과 자가 한 주에 있는 것은 한 몸과 같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육체를 비유하면은 갑은 정신이고 자는 육체라고도 일단 비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수라는 것은 또한 갑이 볼 때 육친으로 얘기하면 이제 모친이 되는 것이니까, 모친이 만약에 본인한테 평소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었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임수가 이렇게 드러날 때 본인의 모친의 활동력이 이렇게 강화될 수도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친도 편인과 정인이 있으면, 옛날에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모라고 주로 해석을 했는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편인과 정인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편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 본인의 모친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 그런데 갑자만 보자면 원래 학문적인 태도를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편인의 요소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 이민년에는 자신이 공부했던 것, 자신이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들을 펼치거나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이라고 하는 본인의 뿌리를 대동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적인 태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승진의 요소라던가 이런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은 운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 일주가 이민년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보통 연월 일시에서 연이라는 것을 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주라고 하는데, 주로 보자면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글자에 인이라는 글자는 곧 역마가 됩니다. 특히 이제 갑자, 특히 연월 일시에서 연월을 사회적인 공간으로 보게 되고 일시를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은 곧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게 돼서 보통 가정으로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라는 것은 본인의 안방, 즉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내 자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자라는 글자에 인이라는 것은 곧 역마가 되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환경 요소에 있어서는 이동 변동이 일어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이라는 글자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계약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부동산이라던가 편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본인의 이동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갑자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그냥 매수를 하려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봤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다면, 내년 같은 때는 이렇게 편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경매라던가 이런 것을 노려서 이동 변동을 깨한다면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잠재력의 임이라는 글자를 드러내고, 그것이 곧 본인의 어떤 뿌리를 대동하고 오는 것을 의미하니까, 원래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것들,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진행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임이라는 글자는 정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니까,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생화니까 이것은 곧 상관 영역이 되는데,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본인이 재능을 뽐내는 글자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갑인일주가 있는데, 갑인일주는 원래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 인에 걸록을 두게 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강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면 이런 것을 이제 범중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인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면 이제 비견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견이 왕성해지는 것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비견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된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이제 교육 분야라고 한다면 본인의 세력이 좀 더 왕성해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도충이라고 합니다. 신은 곧 갑이 볼 때는 편관이 되니까 주변의 인물들을 잘못 다루면 신이라고 하는 편관을 불러와서 본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럴 때 좀 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임이라고 하는 인수를 위에 띄우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편관이 오더라도 금생수, 수생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이제 살인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갑인일주가 이민년을 만나면 비록 비견이 왕성해져서 신이라는 편관을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이민년에 이 투관된 인수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떤 해악들이 좀 더 약화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은 곧 갑이 볼 때는 인수에 해당하고 인이라는 글자는 걸록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곧 뭐냐면 이제 본인의 세력이 왕성해질 때 일반적으로 안 좋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세력을 믿고 본인이 자만해서 경솔한 태도로 임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다른 곳에도 만약에 갑인일주가 이민년을 만났는데 다른 곳, 특히 지지에도 목이 굉장히 왕성하고 혹은 천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주변 인물들 때문에 굉장히 그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팔자에 사라는 글자가 어딘가 있다면 원래 인사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민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때 인이 겹쳐서 사와 함께 인사형을 발동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 관계를 주의해야 되는데 인이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글자이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알던 사람 때문에 구설시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사주팔자에 어딘가에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었다면 신은 곧 본인의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유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이것은 곧 본인의 정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데 인이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면 원래 금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을 제어하거나 통제하는 인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 이 강한 목기가 오면 목이라는 것은 용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자립인자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인이라는 글자가 오면 더욱더 독립성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럴 때 인 두 개가 신을 이렇게 충하게 되면 원래 인신충이 되어 있었는데 인이 와서 한 번 더 재충하게 되면은 목의 기운들이 왕성한 상태에서 금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니까 무언가 테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 환경을 뛰쳐나오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본인이 만약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을 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조직을 뛰쳐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라는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유가 이렇게 원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 원진이 겹치게 되면 이럴 때 보통 조직 내에서 주변 인물들과의 불화 때문에 본인이 큰 고초를 겪기도 하게 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요 임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데 특히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을 만났을 때 본인의 세력을 믿고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 본인이 너무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갑진일주가 있습니다. 갑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진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 진에는 이제 을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음양이 다르긴 하지만 갑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왜냐면 임묘진 방위에 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갑이 볼 때는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본인을 또 어느 정도 돕는 인자도 갖고 있고 근데 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편제에 당하기 때문에 보통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급을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좀 더 선호하게 되고요. 만약 갑진일주가 단순하게 월급만 받는다면 이제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라던가 다른 어떤 별도의 번외 수입을 버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글자가 진을 보게 되면 어쨌거나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잠재적인 어떤 편제적인 요소, 즉 재물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 갑진일주만 보자면 재물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고 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본인을 돕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익혔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지지에 약간 뿌리가 약간 약하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이라는 글자는 비록 임묘진 방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사옴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곧 퇴기에 해당합니다. 천간을 논할 때 단순히 뿌리가 있냐 없냐의 어떤 통근성을 논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있는 위치가 전진하는 위치냐 아니면 후퇴하는 위치냐를 논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옥정오결이라고 하는 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방이 동방에 있어서 갑의 뿌리가 되지만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갑과 동성은 아니니까 더군다나 진사오미로 사오미 구간에 화방으로 가게 되면 목 기운은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미래에 현재는 목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화방으로 가는 위치에 있는 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퇴기한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본기는 무토가 되는 것이니까 재물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인이라고 하는 갑의 독립자립의 인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갑이 묘를 만나거나 인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본인이 그런
지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을 돕는 주변의 인물들도 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독립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서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때 비로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독립할 수 있는 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자격증을 준비해서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뭔가 독립사업을 하고자 했다면 이민년이 좀 더 좋은 구조가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위치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주를 위주로 볼 때 이는 곳 이 진, 그러니까 갑진일주의 역마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독립함과 동시에 한마디로 이동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곧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보통 이럴 때 본인이 원래 일했던 곳으로부터 독립해서 매수매도 계약을 하고 독립사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갑진일주가 그동안에 준비를 잘 해왔고 그 다음에 시드머니도 있다고 했을 때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은 독립사업을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운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오일주를 보게 되면 갑이 오 위에 있다는 것은 갑이 곧 오라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에는 지장간이 병기정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식신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기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정제, 즉 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상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본인이 이 오라는 환경에서 그 안에 잠재적으로 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오라는 것은 식신상관을 위주로 하는 그런 그 위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능을 뽐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특히나 만약에 갑일주가 오를 이렇게 아래다 깔고 있으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방송연예에 관련된 거, 영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과 연관을 지어서 일하면 일단 좋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갑오일주라고 하는 것은 갑이 5위에 있으면 이것은 곧 12운성으로 사지가 되기 때문에 갑오일주만 보자면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뿌리가 약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서 본인을 표현 표출하고 소통하는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조직에 가담해서 일하는 것이 일단 이 일주만 보자면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인이라는 글자를 이제 보게 되니까 갑은 곧 인에 걸록을 두게 돼서 이것은 곧 본인의 독립자립 인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인호가 이렇게 회합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재주를 비로소 독립과 연결시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임이라는 글자는 오중에 정화하고 이렇게 암합을 하게 됩니다. 암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두운 합, 그러니까 암암리에 보통 이제 합한다 이런 뜻으로 봐서 보통 이제 뭐 바람을 핀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원래 잠재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와 이번에 비로소 드러난 에너지가 결합해서 임과 그러니까 임과 정이 합하면 이제 목기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목기운을 만들어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임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때는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본인의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권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과 본인이 원래 사주팔자에 갖고 있던 정화라고 하는 본인을 뽐내는 기능과 합해서 무언가 교류하고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권한을 얘기한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그 권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본인의 독립자립 인자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니까 보통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어떤 권한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본인이 독립해서 자기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해를 만났다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비로소 이제 좋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독립해서 이것은 뭐 독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한 이후에 다른 업체와의 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협력을 함께 하게 되면은 다양한 권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팔자 자체에 본인의 재능을 뽐낼 수 있고 그 안에 기토라고 하는 돈이 있었는데 인이라고 하는 독립자립 인자를 비로소 만나서 특히나 이 인중의 갑과 기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독립자립을 하되
딴 의미로 보면은 자기와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갑한테는 어떤 권한을 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독립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자기와 유사한 사람과의 동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기라고 하는 재물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갑이 볼 때는 비로소 이제 자기가 뭔가 독립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력한 그런 해가 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5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이 5 위에 있으면은 이것은 12운성으로 사지가 돼서 사실은 지구력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비로소 이제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본인의 지구력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다음에 묘년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즉 이때에 원래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한 좀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적인 측면과 독립과 그 다음에 본인의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던 재능을 잘 합쳐서 버무려서 뭔가를 진행을 하되, 인과 오가 만나면 화라고 하는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화라는 것은 펼치고 벌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니까, 특히 이제 방송연애라던가 아니면 남들한테 무언가를 알리고 소통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 갑이 신 위에 있으면 신은 곧 관이 되고 이것은 곧 편관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그런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딴 곳에도 금기가 굉장히 왕성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압박하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간의 자격지심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주변이 자기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약간의 심리적 상태가 불안한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임이라는 글자는 신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 되고요. 만약에 갑신일주가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임이라는 글자는 조직 내에서 드러난 인수가 되는 것이고, 인수는 곧 자기를 생하게 되고, 인수가 가지고 온 인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이 신이라는 글자를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신일주가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내년에 승진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을 기준으로 보면 이는 곧 역마가 되니까 이때 부서 간에 이동 변동이 일어나는데 보통 승진에 의한 이동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신이라는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에 해당이 되는데, 금이라는 것은 본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인을 만나게 되면 인이 이렇게 신을 충하게 되는 것이니까, 인은 곧 용출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테두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주변의 인물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 조직의 어떤 그 원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본인이 약간 대항하는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운이 있으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은 일단 본인의 사주팔자에 원래 좀 약했던 구조가 인이라는 뿌리를 얻으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즉 본인이 이 지지에 깔고 있었던 이 편관을 감당할 수 있는 걸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만약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이 신이라고 하는 제어 통제의 인자를 좀 더 그 인이 좀 더 이렇게 그 용출력에 의해서 이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주팔자에 다른 곳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묘라는 글자가 있어서 원래 목기가 강했다 그러면은 이민년에는 주로 이제 조직에서의 불만이 굉장히 좀 왕성해지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일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좀 주의해야 돼. 그런 것만 잘 조절하면은 어쨌거나 신중의 임수가 드러나고요. 조직 내에서의 인수가 드러나서 그 인수가 본인의 뿌리를 대동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승진을 통한 이동 변동이 일어나는 좀 좋은 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을 굉장히 압박하던 글자였는데, 인을 만나게 되면 특히 이제 갑은 신의 절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기운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의미도 되는데, 인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충전기를 꽂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통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역마를 활용해서 활동하면서 일을 해도 충분히 지구력과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술일주가 있습니다. 요 갑술만 보자면 갑이 곧 술 위에 있는 것이니까 술은 곧 편재의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갑술일주가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일단 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술이라는 글자는 갑이 볼 땐 제가 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민년을 만나게 되면 인과 술이 이렇게 삼합을 하면서 이것은 화의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좋게 보자면 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래 돈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본금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인이라고 하는 독립자립의 인자가 와서 화운동을 하는 것은 비로소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좋은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이 인이라는 것을 곧 비견겁제로 보면 요 인이 곧 술을 이렇게 합해서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갑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본인이 기존에 시드머니가 있었고 이민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데는 좀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만약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유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럴 때 이민년을 만나서 이 비견을 만나서 뭔가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합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좀 더 꼼꼼히 서로 간에 그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 합의하면 좀 더 본인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글자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안 좋게 보자면 인이라는 글자가 술을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인자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측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근데 좋은 쪽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이라는 글자는 본인한테는 인수가 되고요. 더군다나 인은 곧 독립자립의 인자가 되고, 인과 술은 회합해서 본인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되니까 비로소 권한과 독립의 인자를 얻고 본인의 원래 갖고 있었던 재물을 활용해서 다시 본인의 활동을 인호술이라고 하는 화운동을 통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토를 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한테는 좋은 어떤 위치가 된다고 일단 볼 수 있으니까, 갑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을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측면에서의 시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술일주한테 이는 곧 아까 제가 연은 본이 되고 일은 주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곧 지살이 되는 것이니까,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일주가 인을 만나고 더군다나 술을 밑에 깔고 있는 갑술일주가 만난다면 이것은 곧 독립자립에 의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물을 벌기 위해서 개인적인 독립을 통해서 뭔가 지식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측면으로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 이민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의 갑일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